자, 갑자기 여기로 왜 왔냐? 자,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이쪽에서 그 시험에 계산 문제를 좀 내,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내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분계로 계산 문제를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T계정을 응용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 푸는 방법 설명드릴 거거든요. T계정. 알죠? 우리 저번에도 전기를 이용해서.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실 게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 있죠.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이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현금이 2023년도에 현금 내가 돈이요. 2억 있었대, 2억. 돈이 2억 있으면 2024년도 1월 1일자의 현금은 빵원이에요, 2억이에요. 2억이에요, 여러분. 빵원부터 출발 웃기지 마. 2023년도에 2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연도 가니까 빵원이래. 그지래. 말이 안 되잖아요. 2024년도에 여러분 현금 2억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2023년도에 이익이 3억이래. 2023년도에 이익이 3억? 그럼 2024년도에 이익은 0원부터 출발할까요? 3억부터 출발할까요? 이익은 빵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빵원. 삼성전자의 이익은 할 때 항상 근연도만이에요. 근연도만.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해는 손해봤다 이렇게 보자. 올해는 손해봤다라고 하지.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한 1,000억 벌었으니까 올해 손실 3억. 올해 손실을 만약에 1조 내면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1,000조를 이득 봤으니까 올해 1조의 손실은 냈지만 삼성전자의 2024년도에 이익은 999조다 이래요? 표정이 그러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고 아니에요 절대. 삼성전자가 올해 1조 손해보면 삼성전자의 2024년도의 손실은 1조다라고 하지 999조가 이익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절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나 손실은 올해 연도 개념이에요. 즉 2월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실 게 재무상태표 개정은 2월이 되니까 2023년도 걸 2024년도로 넘겨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2023년도가 올해죠. 그럼 2022년도가 2023년도 넘어야 된다라는 거. 자산부채 자본이. 그거에 대해 좀 해볼게요. 보시면. 자, 여기요. 그래서 시험에 은근히 많이 다음 중 계정이 2월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수익 비용이 되는 거예요. 2월 되지 않는 게 우리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도 다음 연도 1월 1일 가면 0부터 다시 모든 기업이 0부터 다시 출발해요. 알죠? 근데 어떤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의 누적액이고 이렇게. 자, 보실게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자산 계정을 이거 현금이다라고 가죠. 이 현금이다라고 하죠. 현금. 그럼 여러분들 현금은 자산이니까 증가가 어디죠? 증가. 차변이죠, 차변. 차변이고요. 그다음에 감소는 대변이다라고 했죠, 이거. 전개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에 현금이 얼마 증가했냐면 500원 증가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알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은 500원 증가했다라고 가정. 자, 그 다음에 2022년도에 현금이 얼마 감소했냐면 200원 감소했대요. 200원. 그럼 질문, 현금 잔액 얼마 있어요? 300원 있죠. 500원에서 2022년도가 딱 1기라고 하면. 그렇죠? 그럼 현금은 300원 있겠죠? 그럼 현금 잔액이 300원인데 우리 항상 자산 우리가 잔액이다라는 건 플러스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질문, 이 현금은 자산이니까 잔액 300원이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차변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다 보시면 아이고야 금색 잊어버리셨는데 또 여기 보세요. 현금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자산이면 잔액이 플러스니까 본인 위치에 있어요. 차변에서 차변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외상매입금 부채잖아요. 부채.
부채면 대변 잔액이어야죠. 본래 위치가 대변이니까. 그래서 여기 잔액이 대변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잔액은 본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잔액은 차변에 있는 거예요. 차변. 근데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그럼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있죠? 그럼 우리가 2022년 12월 31일에 현금 잔액이 300원이잖아요. 맞죠? 그럼 현금 잔액 300원을 몇 월 며칠자로 넘겨줘야 돼요? 2023년, 그렇죠. 1월 1일자로 넘겨줘야 돼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차기 2월 한다라고 불러요. 차기 2월. 왜냐면 2022년도 입장에서는 2023년도가 차기잖아요. 차기. 맞죠? 그래서 차기로 300원을 2월 시킨다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장부를 마감할 때는 무조건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알죠?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이 마감할 때는 같아야 돼요. 그럼 지금 어디가 빵꾸 나요? 대변이 빵꾸 나죠. 그럼 대변에 어떻게 쓰냐면 차기로 넘기겠다 라고 해서 빵꾸 나는 대변에다가 차기로 이 현금 잔액 300원을 넘길게요 라고 표시를 합니다. 300원. 근데 이거의 의미를 절대 부여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분명히 2022년 12월 31일자 현금 잔액은 300원이 차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는데 여러분들 대변에 있는데 이건 아니 대변에 있는 게 아니라 장부를 마감할 때는 무조건 차변 대변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장부가 마감이 돼요. 맞죠? 근데 빵꾸가 지금 대변에 나잖아요. 대변에 나니까 현금 잔액 300원을 2023년도 다음 연도로 넘기겠습니다 라고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맞추기 차변 대변 일치시키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차기 2월이다 라는 건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다음 연도 초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말은 12월 31일 날 차변과 대변을 금액이 맞추기 위해서 그냥 빵꾸 나는 곳에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되시겠어요? 절대 잔액이 대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차변, 대변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그냥 기법인 거예요. 알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셔야 될게요. 그러면 이제 2023년도 현금에 이제 그러면 2023년 1월 1일자 입장에서 현금 잔액 얼마예요? 300원이에요, 300원. 맞죠? 300원 잔액 분명히 차변에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2023년 1월 1일자 입장에서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넘겨받았죠? 거꾸로 얘기하면 2023년 1월 1일 입장에서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전기 2월 이렇게 적어요. 항상 잔액은 본래 위치에 있어요. 맞죠? 그래서 기초에는 전년도로부터 300원 넘겨받았다라고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300 이렇게 적어요. 자, 여러분 전기와 이런 거 무시하시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초는 당연히 본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잔액이 일반적으로 0 플러스 잔액이니까. 아시죠? 단지 기말에는 차변, 기말 12월 31일 되면 장부 마감해야죠. 장부 마감할 때는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되니까 빵꾸 나는 곳에 기말이라고 그냥 적는 것 뿐이에요. 그럼 2023년 또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도 1월 1일에 현금 잔액 300원 있었죠. 근데 다시 현금이 얼마가 증가했냐면 1,000원이 증가했대요. 그렇죠? 그랬다가 현금이 얼마 감소했냐면 예를 들어서 400원 감소했대요. 그럼 현금 잔액 얼마 남아요? 900원 남죠? 그 잔액 어디에 있어요? 차변에 있어요. 차변에. 차변에 있는데 이제 12월 31일 되면 장부 마감해야죠. 그럼 장부를 마감할 때는 차변 대변이 무조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일치해야 되니까 그냥 빵꾸 나는 대변에다가 이렇게 900원 적어주면 1,300원씩 일치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2024년도 현금은 잔액이 1월 1일 날 900원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계산 문제를 푸실 때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계정은 2월이 되기 때문에 기초기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항상 기초는 본인이 출발하는 지점이니까 잔액이 플러스죠. 그럼 항상 본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본인 위치에 있고 기말에는 12월 31일 되면 장부 마감할 때 차변 대변 일치시켜야 되니까 그냥 빵꾸 나는 곳에다가 기말이라고만 적어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T계정 그리스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기초는 본래 위치, 기말은 빵꾸 나는 반대편. 아셨죠? 요게 핵심, 요거 핵심. 아셨죠? 이렇게 차기호 이런 거 무시하시고 시험에는 기말 이렇게 주니까. 그렇죠? 기말에는 그냥 차대변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냥 마감할 때. 그럼 항상 빵꾸는 반대편에 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죠? 그럼 반대편에 기말이라고 그냥 적는 거예요. 잔액 일치시켜 주려고 그냥 차변 대변 금액 일치시켜 주려고. 그렇죠? 이유 없다 그냥. 그리고 기초는 항상 본인 위치.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이거 왜냐면 시험이 잘 내고 상품 T계정 어디 갔어? 여기. 아이고. 자, 반드시 암기해요. 시험에 많이 출제됐고 이거 계산 문제 여러분들한테 그 맡길 거예요. 출제된 거. 자, 해보죠. 자, 여러분들 상품인데요. 상품은 자산이니까 증가가 어디에 있어요? 증가. 차변에 있죠, 차변에. 예. 그리고 감소가 대변이에요. 맞죠? 자,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 상품에다가 가로치고 실질재고 조사법이라고 썼죠? 맞죠?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시험에 상품 T계정은 나오는데 실제로 가로치고 실질재고 조사법이라고 내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얘를 알고 계셔야 T계정이 이해가 되고 나중에 위쪽으로 가실수록 얘가 좀 엄청나게 되게 중요해요. 알죠? 그래서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에야 우리가 바코드가 발달됐으니까 계속 사고 팔 때 수량을 기록하는 계속 기록법을 지금은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하지만 옛날에는 계속 기록법을 쓰는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바코드가 없는데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뭘 썼냐면 실질재고 조사법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상품 T계정은 실질재고 조사법의 T계정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재고 조사법 팔린 거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기말에 참고부터 먼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상품 기초 어디에 있을까요? 상품 기초. 자산이니까 기초는. 차변이 있어요. 차변에. 그렇죠? 그래서 기초에 상품이 금액은 그냥 가정입니다. 300원이 있었다라고 가정.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뭔 뜻이냐면 전년도에 사왔던 상품이 300원이 있는데 팔리지 않고 넘어온 게 300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전년도에 샀었던 상품 중에 팔리지 않고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상품이 300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품은 언제 증가해요, 여러분? 언제 증가? 언제 증가할까요? 그렇죠. 매입하면.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적냐면 증가한 사유를 적는 사유. 이건 계정 과목 아니에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상대방 계정 과목이었잖아요. 근데 요건 계정 과목이나 사유 적는 거 사유. 증가한 사유가 매입이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단기 상품 순매입액이라고 썼죠. 왜 제가 순매입액이라고 썼냐면 실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돼요. 어떻게 출제되냐면 내가 상품을 매입한 게 있어요. 네, 어저께 여러분들이 숙제하셔서 아시겠지만 매입할 때 취득 부대 비용 더하죠. 운반비 같은 거. 매입 시 운반비. 그 상품 가산하잖아요. 그리고 뭐는 빼요. 매입하면서 반품시키거나 이런 것도 빼잖아요, 여러분들.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계는요, 무언가를 차감한 순수한 금액을 순이란 말 붙죠. 순. 그래서 우리가 퉁친 금액. 그래서 여러 가지를 더하고 뺀 결론적으로 순액이라고 하거든요. 순액. 그래서 단기에 순수한 매입액이 700원이라고 가정. 그렇죠?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실 때는 이거 다 계산하셔서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요거.
자, 그러면 지금 상품 창고에 얼마 들어가요? 얼마의 금액이 있어요? 1,000원이죠, 1,000원. 이 1,000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1,000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판매 가능한 상품 금액이다라고 해서, 판매 가능 상품액. 또는 상품이 재고자산이니까 판매 가능 재고자산 금액 이렇게 불러요. 이 1,000원어치만큼을 최대로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1,000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품은 자산이니까 기말이 어디에 있을까? 기말. 기말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되게 빵꾸 나는 곳에 무조건 기말 있는 거예요. 기초는 본래 위치, 기말은 빵꾸 나는 곳. 그렇죠? 아니 그냥 기말은 기초의 반대편이라 외우세요,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실지재고 조사법은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요. 팔린 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200원어치의 상품이 있더래요. 그럼 이 200원어치의 상품은 팔린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기말 상품이니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1,000원어치의 상품을 팔 수 있죠. 원래는. 근데 상품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200원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800원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죠. 자, 근데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걸 실지재고 조사법은 다 팔려서 나갔다라고 봐요. 다 팔려서. 그렇죠? 그럼 팔려서 나갔으니까 얘가 매출 원가인 거예요. 왜 원가냐면 우리가 라면 같은 거 사올 때 원가로 사오잖아요. 그럼 장부상에 원가로 기록돼 있으니까 팔린 원가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인 거예요. 얘는 매출이 아니라. 되시겠어요? 매출 원가. 사올 때는 원가로 기록돼 있으니까 팔릴 때도 이건 매출된 원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출 원가 시험에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그냥 여기에다 금액 때려 박으시면 돼요. 그럼 차변하고 대변 금액이 일치할 거예요. 1,000원씩.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시험에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또는 뭐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 워낙 출제 많이 해가지고요. 이거 몇 페이지냐면은 아이고. 여기 있다. 326. 326페이지. 교재 326. 교재 326. 7번이에요, 7번. 326페이지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326페이지 7번. 꼭 T계정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쓸모없는 자료도 막 던져줘요. 여러분 다 쓸모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죠? 이걸 잘 안 해오시면 시험에 낚시 자료 주거든요. 쓸데없는 거. 그것까지 고려하시면 난리 나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오늘 꼭 가서 T 계정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에서 매출원가 물어봤죠? 매출원가. 그러면 전기월이 뭘까요?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게 기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상품, 요거 있죠? 요게 우리 상품 기초 준 거예요. 그렇죠? 전기월이 기초입니다. 차기월이 기말이고. 그렇죠? 그럼 우리 아까 매출원가 구할 때 몇 개 필요해요? 여기 세 개.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단기 상품 매입액.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일명 낚시.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잘 모르시면 낚여요, 이게 사람이. 알겠죠? 그럼 여기 기초 상품 줬죠? 얼마의 문제? 저 여기다 할게요. 자, 기초 여기 이렇게 T 계정 꼭 외우셔야 돼. 상품 T 계정 진짜 많이 내요, 시험에. 제가 기록한 것만 해도 한 7문제 나왔어, 실제. 여기 우리 지금 기출문제 교재에. 자, 물론 숙제로 낼 거지만, 기초, 여기다 왜죠? 상품. 자, 기초 얼마냐면 35만 원이죠? 맞죠? 그냥 만원 띄세요, 여러분들. 팔 아프니까. 35만 원. 이렇게. 상품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 됐죠? 그 다음에 매입하면 증가하죠? 매입액 줬어요, 안 줬어요? 70만 원, 그렇죠? 70만 원. 77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기말 재고액 두 번째 점 중간 있잖아요. 거기에 37만 원 줬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가 매출원가라면서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왼쪽하고 오른쪽의 금액이 일치하게 풀면 돼.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가 112만 원이고 여기도 112만 원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얼마 나오지? 37 빼면 75만 원? 그렇죠? 75만 원이 답이야. 2번 요렇게. 알죠? 제발 좀 잘 외워주시기 튀겠죠? 자, 그 다음에 저랑 한 문제 더 풀게. 뭐냐면 시험에 우리 회계이급은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도 계산 문제 좀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푸는지 좀 간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 가시냐면 333이요, 333. 333페이지 좀 가실래요? 333. 5번이에요, 5번. 333페이지 5번입니다, 5번. 왜냐면 시험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잘 물어봐도 계산 문제예요. 항상 계산 문제 풀 때는 분계로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계 풀면 날새요, 날새. 자, 5번 문제 읽어볼게요. 같이 풀어볼게요. 어차피 숙제도 나갈 거니까 이거. 자, 읽어보죠. 자,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기초는 본래 위치, 기말은 빵꾸 나는 반대편, 증가사유, 감소사유 적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여러분들. 맞죠? 자산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일단 지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이죠. 자, 그럼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증가가 어디예요? 그것도 차변, 그렇죠. 잘하셨고. 감소는요? 대변, 그렇죠.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요? 네. 그럼 외상매출금은 기초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산이니까. 차변, 그렇죠. 차변. 얼마래, 기초? 보죠. 8만 원 보이세요? 첫 번째 점, 왼쪽에 첫 번째 점 8만 원. 그리고 여러분 질문, 외상매출금은 언제 증가할까요? 증가사유. 그렇죠.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걸 외상으로 팔면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외상판매라고, 외상판매 되시겠죠? 그러면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 금액이 있어요? 문제에서? 그렇죠. 오른쪽에 첫 번째 점 보시면 40만 원이 단기 외상매출액이다 라고 줬죠. 되세요? 40만 원. 됐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언제 감소할까요, 여러분들? 언제 감소? 채권이니까. 그렇죠, 회수하면. 맞죠? 회수하면 감소한다. 이해되시겠어요? 회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두 번째 점이요. 그죠? 그럼 회수가 24만 원 보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어저께 배웠는데 그 왼쪽에 두 번째 점 보실래요? 왼쪽에 두 번째 점.
우리 외상 매출금 중 매출 할인 있잖아요. 매출 할인이 약정에 따라서 외상값 좀 깎아주는 거죠. 일찍 갚으면. 그럼 우리 매출 할인 발생하면 외상 매출금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영향 없을까요? 그것도 감소하죠. 우리 어저께 매출 할인 발생했다라고 외상 매출금이 우리 외상 매출금 중에서 일부 깎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할인, 매출 할인. (2만 원) 그렇죠? 이렇게. 그럼 금액이 48만 원씩 일치해야 되죠, 여러분. 48만 원. 이렇게 일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자, 근데 여러분 틀렸어요. 매출 할인 안 빼요. 매출 할인 왜 안 뺄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반품하고 애누리는 빼요. 우리 어저께 했었지만 반품하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외상으로 판 40만 원 있죠? 40만 원 중에 만약에 얘 매출 할인이 아니래. 매출 할인이 아니라 매출 환입 또는 애누리래요. 그 매출 환입하고 애누리는 외상값이 그만 깎이는 거죠. 응? 근데 매출 할인은요. 뭐를 깎아주는 거예요? 외상값을 깎아줘요? 약정에 따라서 외상값을 일찍 하면 우리가 대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외상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자, 어저께 분계 좀 볼게요. 저 보시면 이거 주의하실게요. 어저께 분계. 좀 사람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좀 그지같이 냈어요. 이거. 여기. 어디 분계 어디 갔냐? 여기 보시면 이거 차이 좀 비교해 보세요. 이 두 개 미리 띄우고 할게요. 여기. 외상 매출했던 상품 중에 반품되면 결국 외상값이 줄죠. 반품됐으니까 외상값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은 까였죠. 대변으로. 근데 매출 할인은요. 내가 외상값을 일찍 받아가지고 대가를 깎아주는 거야. 대가를. 그래서 외상 매출금 15만 원 그대로 감소하잖아요. 전부 다가. 오케이?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전부 다 잠깐만. 제가 외상 매출했던 상품 대금 중 15만 원 대해서 현금으로 회수했다 2%.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요.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 자, 그럼 외상 매출금 중 매출 할인을 2만 원 해주면 그렇죠. 외상 매출 감소하죠. 죄송해요. 감소해요. 맞죠? 외상 매출금 줄죠. 여러분 죄송해요. 되세요? 자, 다시. 쏘리. 네. 자, 내가 외상 매출금 중 매출 할인이 이게 일찍 상대방이 갚아서 가격 깎아주는 거죠. 그럼 일찍 갚았다라는 거 외상 매출금이 어떻게 돼요? 그럼 채권이 감소해야죠. 일찍 갚았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출 할인 2만 원 감소하는 거 맞아요. 착각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갚았으니까 내 입장에선 상대방은 채무가 감소하는 거고 나는 채권이 감소해야죠. 일찍 갚았으니까. 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빵꾸 나는 곳이 기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머지는 더 사유가 없어요. 왜냐? 요 왼쪽에 세 번째 점 있죠? 요 외상 매입액은 어떤 티계정에 대한 자료 준 걸까요? 그렇죠. 얘는 외상 매입금이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은 의미가 없죠. 외상으로 파는 채권하고 외상으로 매입하고 오히려 채무가 늘지 외상 매출금이란 채권에 영향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T계정 가지고 낚시를 몇 개씩 파요. 막 쓸모없는 놈들. 그렇죠? 그러니까 T계정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일치시키는 금액이 22만 원 이렇게. 항상 차변하고 대변 일치시키면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혹시라도 T계정이 얘가 또 외상매입금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거꾸로 하시면 돼요. 부채니까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 맞죠?
그래서 항상 그럼 외상매입금이면 부채니까 대변이 기초, 차변이 기만이 되겠죠.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가 감소. 자, 됐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요거 할게요, 여러분들. 소모품 108페이지입니다.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죠. 소모품이 뭔지. 해볼게요. 자, 일단 출제 많이 됩니다. 소모품. 나중에 회계 1급도 잘 나오고요. 세무 2급도 잘 나오고. 아무튼 여러분 회계 1급 대기니까 회계 1급 무지하게 잘 내요. 해보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개정 과목은 소모성 비품의 줄임말. 소모성 비품. 우리가 이제 비품은 1년 넘게 사용하는 에어컨, 복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필통 같은 거 있죠. 필통이나 A4 용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1년 이내에 소모하고 끝나죠. 화장품이란다. 휴지. 그렇죠? 요런 애들을 우리가 소모성 비품이다라고 해서 줄여서 소모품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게 어떤 회사의 소모품이냐에 따라서 주의하실게요. 뭐냐면 소모품은요. 구입하는 시점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잡을 수도 있고요. 소모품비라는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소모품은 개정 과목이 두 개예요. 소모품이라는 자산과 소모품비라는 비용이요. 그럼 여러분들 뭔 소리야? 그러면서 사례 들어볼게요. 자, 우리 학원에서 A4 용지 100만 원어치 샀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100만 원의 금액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학원 부자는 아니에요. 좀 그렇지만 맞죠? 그러면 100원의 소모품 A4 용지 관리 잘해야 돼요. 맞죠? 누가 훔쳐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갑자기 원장님 쓰러지신단 말이에요. 누가 가져? A4 누가 가져갔냐고 100만 원어치나 주고 샀는데 맞죠? 10만 원 단위 넘어가면 난리 난단 말이에요. 우리 학원 맞죠? 막 100만 원짜리 컴퓨터 누가 가지네. 괜찮아. 우리 회사, 우리 학원 돈 남아 돌잖아. 이러지 않잖아요. 뭐 이재용이에요? 맞죠? 그래서 관리해야 된다는 2월이 된다는 얘기죠. 맞죠? 관리를 하면 이때는 그냥 자산으로 소모품 잡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산 잡고요. 맞죠? 근데 만약에 A4 용지 100만 원 산 곳이 저기 삼성전자래요. 삼성전자는 관리하고 싶어요? 100만 원이 금액이 커요? 작아요? 삼성전자는. 거기는 돈이 아닐 거예요. 물론 돈이긴 하지만 맞죠? 야, 100만 원이나 없어지면 너 나가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거기는 나중에 100만 원 차이 나면 야 관리 너무 잘했다.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 진짜 이래요. 표정이 진짜요? 진짜 이런다니까. 그러면 거기는 워낙 금액이 조 단위로 올자 몇천 조. 맞죠? 거기는 자산이 거의 585조가 돼요. 맞죠?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원 차이 나면 너, 야, 그 585조 중에서 100만 원이나 차이가 났어? 너 나가!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 관리한 거 1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면. 맞죠? 우리 학원에서 100만 원 삐면 난리 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관점에서 중요하면 소모품이라는 자산 잡고요. 중요하지 않으면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떨어버려, 그냥. 알죠? 요렇게. 자, 그리고 요거 아래는 무시하세요.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쓴 것만큼은 비용이죠. 썼으면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미사용했다라는 건 남은 거 쓴 거 미사용. 남은 거. 그럼 남은 건 자산이어야지. 이거 당연한 말.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 소모품은 약간 성급비용 선출수익 느낌 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로 처리했냐에 따라서 분계가 달라져요. 한번 사례 볼게요. 사례 보세요. 사례로 이해하는 게 더 나아요. 자, 보실게요. 여기. 자, 해보죠. 지금 소모품 녹화 찍고 있나?